자, 삼각함수의 마지막 내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활용 내용이고요. 일단은 크게 다룰 내용은 사인 법칙이라는 거랑 코사인 법칙이라는 거 두 개를 얘기를 할 건데, 책도 그렇고 우리 독일도 그렇고 내용은 되게 적어요. 그리고 한 챕터가 더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삼각비 활용 공부했을 때 삼각형의 넓이 공식 기억나요? 예각일 때, 둔각일 때 공식 기억나니? 그거랑 뭐 평행사변형의 넓이, 일반적인 삼각형의 넓이 공식 이런 게 있었는데 또 나와. 공식도 심지어 똑같아. 근데 사실 얘기할 게 없어. 우리 심지어 최근에 삼각비 활용도 좀 했으니까 그 부분 이따가 설명할 때는 그냥 가볍게 얘기할 거야. 그리고 공식만 같은데 접근하는 과정이 좀 고등학교 때 풀 때는 좀 방식이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한 얘기만 좀 중점적으로 마지막 챕터는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애매하긴 한데 할 때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자. 그럼 오늘은 시간이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중간에 숨 돌리는 시간 없이 다 먹었으니까 열심히 하자. 그럼 오늘 하는 건 막 글쎄 처음이라 어색한 부분이 있겠지만 난이도적으로 봤을 때 막 되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고통받았던 거에 비하면 할만합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졸지 말고 잘 봐. 자, 일단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서 오늘 하는 내용 할 때 필요한 내용들이 좀 있어서 여기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학교 때 공부했었던 것 중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건 사실 수능 문제에서도 많이 나왔던 출제 랭킹하고도 좀 연관이 있어서 그냥 가볍게 언급만 좀 해보자. 자, 일단 우리가 공부했듯이 고등학교 도형은 해석기하라고 불렀고 중학교 도형은 유클리드 기하라고 불렀었죠. 자, 유클리드 기하는 크게 목적이 뭐였냐면 그냥 도형 자체의 특징을 분석하는 거였지. 자, 그랬을 때 자, 그냥 출제 랭킹이라고 하자. 내신 문제도 그렇고 수능 문제도 그렇고 그 많이 얘기했는데 우리 수업하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내가 뭐라 그랬는지 기억하냐? 피타고라스.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건 뭐야? 달. 두 개가 제일 많이 나와. 특히 오늘 한 내용 중에서는 필요하다면 삼각형 내부의 평행선 공식 있죠. 부분대 전체 공식, 부분대 부분 공식.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좀 필요하다면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게 우리 2학년 도형에서 사실 3학년 도형도 중요하지만 2학년 도형이 주관적인 의견이지만 훨씬 중요해. 닮은 때문이야 사실은. 그리고 지금 말하는 것도 그런데 우리 사각 평행사변형에서 우리 이런 거 기억나죠? 그림 갖고 얘기할까? 자, 뭐 생각나? 소공식? 직각 표시 안 했잖아. 그럼 삼각형이 뭐 소공식이냐? 물론 나오긴 하지만 두 삼각형의 넓이 이름을 뭐랑 같다? 밑변의 길이에 같다. 알죠? 자, 이거 알죠? 그냥 그림으로 표현할게. 자, 이것도 필요하다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게 우리 아직 복습은 안 했지만 원의 성질에서 원주각이라는 거 공부했던 거 기억나니? 자, 원주각 성질 중에 이 그림으로 얘기하자. 원주각이 어떻게 만들어졌죠? 원 위에 점 두 개를 찍어. 그럼 호가 만들어져. 그럼 그 호 위에 있지 않은 점 하나를 또 찍어. 그래가지고 연결하고 연결해서 생기는 걸 우리가 원주각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근데 요 점의 위치를 다른 점으로 움직여가지고 새롭게 연결해서 만들어도 두 각의 높이는 어떻다? 같다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 그 다음에 이거랑 결부지어서 또 많이 나오는 그림이 뭐가 있었냐면, 자, 여기가 원의 중심이에요. 그럼 현이 지름이 되어버렸다? 그럼 그때 이렇게 연결하고 연결해서 원주각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여기 몇 도였지? 90도였지. 자, 이게 사실 외심 그림하고 똑같죠? 빗변의 중점이 외접원의 중심이다. 알고 있는 거지. 자, 필요한 거 미리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게 계속 그림들 할 때마다 이런 거 다 항상 언급을 해. 왜 그러냐면 까먹으니까 자꾸. 중학교 걸 자꾸 까먹으시고. 자, 원주각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그림이 이런 게 있었죠. 자, 그래서 이 각을 2a라고 하면 얘는 이쪽 코의 중심각, 원주각은 절반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근데 이 그림도 말고 많이 나왔던 게, 그리고 기말고사 나중에 하면 많이 볼 거야. 중심각이 둔각이 돼버리면, 둔각이 180도가 넘어가 버리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거든. 그럼 이번에 호가 여기란 말이죠. 아까 내가 원주각이 어떻게 만들어진다 했지?
호 위에 있지 않은 점 하나를 골라가지고 연결하고 만들어지는 게 원주각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각의 크기를 봤을 때 얘가 중심각이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원주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2A면 여기가 A가 되는 거야. 자, 라는 것까지가 일단 뭐 출제 랭킹상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나와. 제일 중요한 건 사실 하나, 닮. 알겠지? 자,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적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알아놓으면 좋은 게, 자, 여기다가 쓸게. 우리 이번 삼각함수에서 내가 많이 언급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중학교 때 삼각비 P를 좀 벗어나라. 물론 써먹기는 해야 되지만, 그래서 삼각비와 내가 필기할 때 삼각함수 두 개 구분 짓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죠. 가장 큰 차이는 뭐였니? 삼각비는 직각삼각형, 삼각함수는 좌표. 내가 다루는 건 주로 얘가 다루는 건 편각. 기억나죠? 자, 그런 식의 차이를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두 개를 굳이 비교하면 수능에도 많이 써먹는 거. 중학교 때 삼각비 공부했던 것 중에 활용해서 제일 중요한 게, 삼각함수 할 때도 많이 얘기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아까 우리 연속 문제 풀 때도 많이 했지. 뭐를 이용했어? 삼각비를 이용했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용해서 나타내는 게 수능 때도 나온다. 중학교 때 배웠던 건데. 아까 문제 풀 때도 우리 써먹지 않았느냐. 자, 그 다음에 삼각함수에서 중요했던 거는, 자, 중간쯤에 우리 진도 나가면서 내가 언급했던 것 중에 원 위의 점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한 아이디어를 얘기했었죠. 이게 수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좌표가 어떻게 만들어졌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R이라고 했을 때 R 코사인 세타가 X좌표고 R 사인 세타가 Y좌표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단 말이야. 자, 복습이야 지금 하는 거. 알겠죠? 자, 지금 언급한 게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할 얘기를 이제 좀 해볼게요. 잘 보십시오. 일단 코사인 법칙까지는 할 거고 뒤에 활용은 시간이 애매하면 그냥 끊을 거야. 잘 보세요. 교육과정이 좀 바뀌어서 선생님 때는 외웠던 건데 너네는 빠진 것들이 여기도 있어. 근데 그거를 선생님이 지금 수업 준비하면서 항상 책을 다 보거든. 책 볼 때 선생님 개념 수업을 한 5번, 6번 보고 다 압축해서 해와. 필요 없는 거, 필요한 거 다 이렇게 걸러가지고 하는데, 일단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이 책이다 보니까 얘를 기준으로 준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중요제니까. 근데 늘 알겠지만 이 책은 옛날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책이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과정상 빠진 내용들이 좀 써있어. 니네 이제 나중에 숙제할 때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시험에는 학교마다 다른데 나오는 학교가 아직도 있다고 해, 내가 알아보니까. 그래서 그냥 있는 내용처럼 하고 구분만 지어줄 거야. 그러니까 필기하면서 이해할 부분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사인 법칙은요, 일단 니네가 오늘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되는 건, 자, 삼각형이야. 삼각형에서 주로 다룰 건데, 삼각형은 옛날 책에는 삼각형의 6요소 또는 6원소라고 써있던 내용이 있었다. 얘네 책에 이렇게 안 나오는데 뭔지 알겠니? 6개의 요소가 있대. 삼각형은 변 3개잖아. 각도 3개잖아. 그럼 6개지. 그거야. 오케이? 그러면 공식이거든요. 그럼 써먹기 위한 뭔가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사인 법칙하고 코사인 법칙은 일단 오늘은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6개의 요소 중에서 3개만 알고 있으면 두 공식을 이용해서 나머지 모르는 3개가 있겠죠. 그 3개를 100% 다 계산할 수 있어요. 그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의 주된 목적이 나머지 모르는 정보를 알아내는 거예요. 각 2개 알고 변 하나 알아. 그럼 뭐 몰라요? 각 하나 변 2개 모르지? 그 모르는 걸 사인 법칙이랑 이따가 할 코사인 법칙 갖고 다 찾을 수 있어. 우리 연습 그것까지 할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 6개 중에 3개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 3개는 100% 찾을 수 있다. 자, 하나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각만 3개 알 때는 나머지 변을 못 찾아요.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그냥 말로만 할게. 그럼 그 중에 사인 법칙은 언제 쓰느냐? 라고 물어보셨을 때 한 정형화 된 틀이 2가지가 있는데, 그냥 압축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각의 점, 각을 2개 할 때, 자, 무조건은 아니지만 주로 사용한다라는 걸 일단 좀 공부를 할게요. 이따가 좀 정리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있어요. 자, 그럼 일단 증명부터 해보자. 우리 책이 좀 웃긴 게 여기 공식은 증명을 엄청 허벌나게 잘 해놓으셨어. 앞에 우리 각 공식이라든지 이런 건 정말 한 페이지에 그 내가 칠판 엄청 많이 썼잖아.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책이 너무 안 나와 있어서 내가 다 써준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는 의외로 잘 써 있어서 그냥 무난하게 할 거야. 알겠지?
자, 공부하라. 자, 보세요. 자, 원이 있는데요. 내부에 삼각형이 있다. 자, 그래서 꼭지점을 그냥 라지문자를 써서 한번 썼어요. 자, 그럼 우리 표기법에 의하면 대각 대변 관계에 있을 때 대변을 보통 어떻게 썼어요? 스물문자 많이 썼었지? 그래서 여기를 A라고 썼어. 됐니? 자, 앞에 썼던 요거 이용해서 할 거야.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자, 그랬을 때 일단 이 각에 좀 주목을 해보자. 각 A 아니겠냐? 그럼 이 A는 이쪽 호 BC 입장에서 원주각이 되죠. 오케이? 그리고 원주각의 위치는 자 어디 갔어요? 이렇게 바뀌어도 크기가 바뀌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자, 공식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얘를 원주각의 성질을 쓰기 위해서 적당히 이동을 시켜요. 그러면 이 그림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서 여기가 원의 중심이 지나갈 때까지 이렇게 구조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지. 중3 때 원의 성질 때 탁탁 거야. 그럼 아까 말한 이 그림에 이어서 여기가 90도가 되죠. 그렇지? 물론 각의 크기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야. 자, 됐어요. 그 상태에서 이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합시다. 자, 그럼 여기가 똑같이 각 A가 되겠죠? 자, 문제 없죠, 여기까지. 자, 그렇게 됐을 때 공식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거야. 자, 사인 법칙이니까 사인을 쓸 거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야, 요 삼각형에서 사인 돌려봐봐. 각 A 기준으로. 그럼 뭐 분의 뭐예요? 요것 분의 요거지? 자, 따라서 사인 A가 자, 이 R분의 스몰 a가 된다는 걸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자, 이해됐어요? 원래는 각 A 말고 각 B 기준으로 각 C 기준으로도 만들 수가 있는데 근데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게 각 B 어떻게 하면 되겠냐? 얘를 적당히 이쪽 또는 이쪽으로 움직여서 얘처럼 직각삼각형 만들어지게 변형하는 거야. 그럼 각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니까 얘처럼 사인 돌리는 게 가능하다고. 근데 사실 지금 이거는 중학교 수준이죠. 그치? 중학교 수준이니까 중학교 수준도 필요해.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건 구분만 좀 짓자라는 거야. 얘를 버리라는 게 아니다. 잘 들어라. 자, 그러면 논리적 과정이 똑같으니까 바로 쓸 거야. 그 사인 B는 어떻게 되냐면 2R분의 자, A가 각 A 기준으로 대변이었죠. 그러면 각 B 기준으로 대변은 스몰 B겠네. 이렇게 바로 만들 수가 있어. 자, 그냥 생략하고 동일한 과정이니까 그냥 언급만 할게. 그러면 얘는 2R분의 자, 각 C의 대변이니까 스몰 C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자, 이해됐나요? 그럼 얘를 이거 분수 모양이잖아. 그럼 얘랑 위치 바뀌어도 상관없죠. 자, 그럼 바꾼다. 그럼 이 R은 자 먼저 요거부터 쓰자. 자, 사인 A분의 스몰 a가 2R이 되지. 자, 두 번째 식은 사인 B분의 스몰 b가 2R이 되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식은 사인 C분의 스몰 c가 2R이 되지. 그럼 뭐가 만들어지냐면 공식은 쉬워. 2R 로 똑같잖아. 그럼 뭐가 만들어지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값이 서로 똑같다라는 공식이 하나 갖고 있는 거죠. 자, 그게 사인 법칙입니다. 자, 여기다 쓸게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근데 이거를 외워야 되는 거야. 자, 사인 A분의 스몰 a. 자, 구조도 좀 이해를 하자. 각 A랑 스몰 a가 무슨 관계야? 대변대각 관계죠? 그치? 그러니까 적용할 때 대변대각 찾는 게 핵심이야, 일단은. 잘 들어. 들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사인 B분의 스몰 b랑 자, 사인 C분의 스몰 c랑 같아. 근데 누구랑 같아요? 2R하고 똑같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외워야 되는 게 사인 법칙입니다. 자, 외우는 건 이거예요. 자, 됐나요? 그러면 써먹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 아, 그리고 우리 책이 잘 나와 있긴 한데 자, 지금 내가 그려준 게 A가 예각이지. 근데 사실 삼각형은 예각 삼각형, 직각 삼각형, 둔각 삼각형이 있잖아. 그래서 그것도 되는지만 한번 우리 확인 좀 해보자. 자, 그럼 직각 삼각형을 일단 얘기를 해보면 그럼 간단한 방식을 얘기해볼게요. 자, 직각 삼각형이라면 이런 구조가 된다는 거 맞죠? 그럼 여기가 R이고 여기가 R이지. 됐니? 그럼 생각. 구조를 잘 보라고 했지? 공식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 대변대각 관계다. 그럼 각 A가 90도가 됐다는 얘기는 여기가 A인 거야. 이해되냐? 그러면 대변은 뭐가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대변인데 표기법상은 스몰 a잖아. 자, 이해됐어요? 되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야. 위에 거 우리 확인을 해냈지? 대입했을 때 되는지는 이제 간단하게 확인만 해보자. 자, 그럼 얘만 갖고 얘기해. 보세요. 요거죠. 지금 첫 번째로 쓴 게.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A가 90도일 때니까 사인 90도는 1이잖아. 맞냐? 그러면 그냥 A지. 근데 그림을 보니까 A랑 같은 값을 갖는 게 2R이죠. 따라서 2R이라고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얘는 얘와 같아요 라는 게 만들어진단 말이야. 자, 그래서 90도일 때도 써도 됩니다가 그냥 결론이고, 자, 둔각일 때도 한번 확인해보자. 잘 들어라. 졸지 마세요. 자꾸 졸면 다음에 그냥 밥 먹는 시간도 안 주고 그냥 해야지 안 되겠어. 누가 존나 한번 해보자. 배가 뜨뜻하니까 자는 거지. 졸지 마! 졸리면 서 있으란 말이야. 누구 말하는 다! 다 자고 있어 그냥. 니는 모르지. 나만 잘 것 같지. 다 자고 앉아있어. 졸지 마. 잘 봐. 어떻게 되냐면 이번엔 A가 둔각이다. 그럼 여기 A라고 해볼게. 그럼 당연히 대변은 여기가 되겠죠. 스몰 A겠네. 자, 됐니? 이거는 증명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 중상거 이용할 거야. 자, 니네. 자, 이거 따로 안 그려졌거든? 자, 대답할 수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원이에요. 원이에요. 네? 이거 내적 삼각형이지. 내적 사각형 성질 기억나니? 두 가지가 있었어. 아, 물론 아직 복습은 안 했어 우리. 기말고사 거니까. 묻지만 말고 대답을 해보라고. 잠이나 자고 앉아있고 대답도 안 하고. 뭐였어요? 몰라요 라고 하지 말고. 힌트. 뭐 힌트가 있어 그냥. 물론 배운 지 오래됐지만. 이거 더하기 이거 몇 도였어요? 180도. 왜? 몰라요. 그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가 찾아봐. 알았어? 두 개 더하면 180도야. 그 다음에 내대각의 성질이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나니? 요각하고 같은 게 이 녀석의 내각의 대각의 크기인 이거하고 똑같아. 두 가지가 있었어. 알아야 돼. 수능에 나와. 수능 하니까 체감이 없지. 네. 그러니까 두 번째 거는 첫 번째 거를 바탕으로 망가지니까. 네. 누구나 찍을 수 있어 그 정도야. 뭐 대단한 거 말씀하셨네 그래. 자 비하한 거 아니야. 대답이라 해서 다행이네. 자, 뭐 이거 쓸 거야. 어떻게 될 거냐면 내접 사각형을 만드는데 자 한쪽의 변의 길이가 원의 중심을 지나가면 다시 말하면 얘가 지름이 되겠죠? 자 이렇게 그냥 관계로 하나 만들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 끄그림이잖아. 여기가 몇 도? 일단 보면 90도겠네. 됐니? 자, 그 다음에 자 이쪽 각의 주목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를 각을 편의상 그냥 A'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아까 말한 것에 의하면 흰색 더하기 파란색이 180도죠? 왜 그런지 찾아봤고 알겠니? 자 그럼 내가 알고 싶은 건 이거거든. 사인 A분의 A가 2R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야. 됐니? 그럼 잘 보라. 증명하고 있습니다. 각의 1을 이 문자 갖고 바꿀 수 있죠. 더한 게 180도라고. 그럼 얘는 180 마이너스 1이지. 맞냐? 180 마이너스. 자, 근데 180은 파이입니다. 그래서 파이 마이너스 A 프라임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죠. 왜 하는지 알겠어? 곽공식 쓸 거야. 파이 마이너스는 사인 안 바뀌어요. 부호도 안 바뀌죠. 올사탕코니까. 그치? 자, 그 사인 A 프라임분의 A로 바뀌어. 이해됐냐? 그럼 그림 봐봐. 각의 기준으로 사인 돌릴 수 있어요? 직각삼각형이니까 가능하죠? 물론 얘가 2R이지. 그치? 그럼 사인 돌리면 2R분의 스몰 a 맞냐? 그럼 여기에다가 뭐 대입할 수 있어? 2R분의 스몰 a. 그럼 a 날아가는 거 이해됐니? 그래서 2R만 나오지. 처음 각도만 보세요. 됐지? 증명됐지? 그러니까 결론. 예각, 직각, 둔각 이렇게 다 돼. 이게 책에 써있어. 자, 그냥 이해만 하면 됩니다. 결론은 막 써도 된다. 자, 그럼 우리가 일단 첫 번째 주목해야 될 건, 자, 외워야 될 때 일단 어떻게 써먹을지에 대한 이제 좀 훈련을 좀 해보자. 저거 사실 중학생한테 중등 과정에서 설명해도 다 이해해요. 막 되게 어려운 거 없지 사실. 지금 내가 쓴 게 뭐 편각을 썼냐? 삼각함수 개념을 썼냐? 아니지. 중3 애들 대상으로 현행하는 애들한테 설명해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야. 자, 그러면 써먹는 과정. 자, 번호가 5번인가? 자, 언제 쓰냐면 아까 내가 써준 거야. 각 두 개 알 때 주로 사용한다.
오케이?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 각이 하나만 있어도 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자, 순서를 이렇게 볼까? 두 변의 길이인데 각은 각인데 끼인 각 하나를 알아요. 자, 요때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건 요거예요. 각 두 개. 각 두 개라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공식 연습은 쉬운 거만 할 거야. 오늘은 어려운 거 없어요. 보시오. 정말 A 단계 수준의 문제. X 찾으래. 자, 공식 보면서 해.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분수 모양인데 대변 대각 관계지? 쉬워. 처음에는. 대변 대각 관계니까 사인 45도 분의 대변은 루트 2죠. 그럼 이거랑 누구랑 같아? 사인 60도 분의 60도의 대변인 x랑 무조건 같다고. 이게 사인 법칙이야. 그러니까 대변 대각 관계만 다 착안해서 풀면 된다. 자, 계산은 그냥 하자. 루트 3 나. 자, 이런 식으로 모르는 아까 내가 6가지 중에 3개 알면 나머지 찾을 수 있다 했잖아. 지금 3개, 하나, 둘, 3개 알죠? 나머지 무조건 찾을 수 있다고. 사인 법칙으로 일단. 그랬을 때 모르는 변의 길이 하나를 얘가 못 찾겠지. 그럼 말로만 하는 거죠. 이거 얼마야? 각도 나오지. 75분이야? 물론 특수각이 아니니까 좀 애매하긴 하지만 대변의 길이 찾을 수 있어요. 삼각형 찾아가지고 대입하면 답이 나온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나머지 모르는 각하고 변도 계산이 다 되지. 그냥 이렇게 다 찾아낼 수만 있어. 뭐 갖다가? 사인 법칙 갖다가. 자, 됐죠? 그 다음. 잘 보시면 공식이 빨간색이 끝이 아니라 얘도 있거든. 이 R이 아까 뭐였어? 왜 저번에 반지름이었지? 그치? 그 공식이 좀 독특한 게 삼각형에 주목하는 게 맞는데 문제 풀다가 왜 저번에 반지름이 딱하니 주어져 있거나 구하세요 막 이렇게 나와 있으면 볼 것도 없이 사인 법칙이야. 코사인 법칙은 왜 이따가 할 건데 왜 저번에 반지름 언급도 안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문제 풀 때 힌트입니다. 왜 저번에 반지름이 주어져 있거나 구하고자 하면은 무조건 사인 법칙을 쓴다. 자, 일단 일반화된 건 자, 왜 저번에 반지름이 주어져 있을 때 그리고 각을 한 개 할 때 자, 주로 사용한다. 자, 한번 얘도 연습 한번 해보자. 자, 여기가 30도고요. 자, 이게 여기 원의 중심이야. 근데 얘가 반지름이 되겠죠? 자, 반지름이 1이래. 자, 그때 이거 찾아봐. 이게인가? 자, 보면서 하세요. 분수 모양은 항상 어떻게 됐지? 대변 내각 관계. 자, 사인 30도 분의 A 이렇게 만드는 거 맞죠? 근데 누구랑 같대요? 2 곱하기 반지름이야. 그럼 2지. 사인 30도가 2분의 1이잖아. 이기면 A는 1 나오지. 뭐 간단한 문제지만 어쨌든 이렇게 적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할까요? 자, 각 A의 대변이 루트 3이고 나머지는 몰라. 스몰C. 자, 우리 각도가 여기가 30도고 자, 그림이 안 이쁘지만 120도라고 합니다. 자, 아까 말한 대로 6개 중에 3개 알면 나머지 다 계산할 수 있다 했죠? 요거 보면서 한번 느껴보자. 다시 한번. 자, 그럼 공식상 120도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이제 중학교 범위가 아니니까 이건 고등학교 문제인 거야. 그럼 못 구하잖아 다. 그치? 자, 그럼 공식 대입. 아이고, B하고 자, 여기다 쓸게. 반지름까지 찾으래. 다 물어봤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힌트라는 거지. 반지름이 주어져 있으면 무조건 무슨 법칙? 사인 법칙. 자, 만들자. 그럼 일단 기준틀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대변 대각 관계가 다 주어져 있는 게 이거밖에 없죠. 그럼 일단 풀어 제낄 때 이거 먼저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걔가 뭐랑 같아? 사인 30도 분의 대변인 1랑 같은 거지. 사인 120도 얼마냐? 얼마야? 안
아니었구만. 몇 파일이야? 꿈벅꿈벅. 3월 2일. 그래. 몇입니까 그러면? 기억이 안 난다. 까먹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프를 떠올려야지. 이번에는 자, 그림을 떠올리라고. 음수지 일단. 아, 음수 아니죠. 양수죠. 여기가 파이잖아. 응? 아 그러네. 그렇잖아. 120도, 180도보다 작잖아. 그러면 여기가 얼마야? 90도잖아. 호도법을 안 할게 헷갈리니까 이래. 120도면은 90도 플러스 30도지. 그럼 대칭성에 의해서 90도 마이너스 30도는 60도하고 똑같겠네요. 맞냐? 그러니까 머리 이게 잘 안 떠올리면 일단 니네 아직 니네 단계에서는 그래프야 일단. 이런 거 바로바로 대답하는 건 아직은 힘들어. 한 수천 문제 풀어야지 사실 보자마자 팍 튀어나와야지. 저번 거 휴가 전에 했던 거 기억나는지 하나 물어보자. 이거 내가 외우라고 했는데 공부했냐? 외워. 많이 나오니까 이거 좀 외우세요. 마이너스 2분의 1 된다는 거 알았지? 3분의 2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1. 좀 외워. 이따가 나옵니다 또. 외우라고 했다고 내가. 자 그러면 뭐랑 같아? 사인 60도랑 같은 거죠? 뭐에 의해서? 대칭성에 의해서. 사인 60도는 얼마? 그래 그럼 딱 대입하는 거야. 자 알겠죠? 이게 주저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하자. 아이고 뭔가 체했는데 억지로 막 들이미는 느낌이 나. 천천히 할게. 이해만 잘해. 자 2분의 루트 3 대입해서 계산하면 B1 나와. 알았지? 자 됐어요? 그럼 C는 어떻게 찾을까요? 삼각형은 두 개 알면 나머지 각은 구할 수 있잖아. 몇 도야? 30도지. 자 그림 진짜 안 예쁘게 그렸다. 2등변 삼각형이죠? 그러니까 C도 1입니다. 됐지? 자 이렇게 쉽게 찾을 수가 있네. 자 그 다음에 반지름 찾아야 되나? 자꾸 공식 보면서 아무거나 써먹어도 돼. 얘나 누구랑 같은 거예요? 이 R하고 같은 거 이해됐냐? 자 됐어요? 그러면 아까 B가 1이었으니까 뭐 요거 갖다 하자. 그러면 2분의 1분의 1이냐? 그럼 2죠? 그럼 그게 2R하고 같은 거지? 그래서 R이 1입니다 라고 확인할 수가 있다. 자 됐나? 자 그 다음에 저 사인 법칙에서 나타나는 응용 공식이 하나 있는데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위에 거 보면서 하세요. 번호가 몇 번이지? 7번. 아까 증명했던 것 중에 이거 같아요 만들기 직전식이에요. 한번 지금 지웠는데 기억이 잘 안 나죠? 얘랑 아까 sin A랑 2R하고 위치 바꿨었지. 증명할 때 기억나니? 자 그거를 다시 한번 쓰려고. 자 sin A가 자 2R분의 A여서 아까 쓴 거야. 또 쓸게. 다음에 sin 자 여기다 쓸까? B가 2R분의 20P였고 자 sin C가 2R분의 20C였다? 그럼 뭐를 만들고 싶냐면 sin A분의 A 대 sin B 대 sin C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거야. 자, 계산해도 되지? 요것 대 요건데 분모의 2R 날라가잖아. 그럼 남는 게 스몰 a, 스몰 t, 스몰 c만 남죠? 자, 요것도 사인 법칙에서 파생되는 공식이라 얘도 암기해야 된다. 두 가지야 그러니까 크게. 자, 그럼 말로 외우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좌변은 뭐라고 부를래? 사인 값의 b죠. 그치? 말로 외우는 게 좋아. 그게 뭐랑 같아? 스몰 a, b, c는 삼각형의 변의 길이죠. 그럼 변의 길이의 b죠. 자, 됐니? 말로 외웁시다. 그래서 두 가지가 세트라는 거. 자,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건데요. 요거랑 처음에 헷갈려하는 게 이거 라지 B, 라지 C, 라지 A가 각이잖아. 근데 이거를 각 A 대 각 B 대 각 C하고 비율이 같다라고 처음에 공부할 때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 같지 않다라는 거. 연결고리가 없어요. 그냥 뭐 증명할 것도 없어. 안 같아. 근데 같은 게 있어. 이건 대답할 수 있어야지. 중일 시절로 돌아갑시다. 각 A, 각 B, 각 C. 자, 중3 버전 포함이야. 잘 들어라. 원주각 때 내가 이런 얘기 했어요. 중심각하고 호의 길이는 정길이하죠. 중일 거. 맞냐?
원주각하고 중심각하고 정비해야죠. 왜? 원주각이 자 예를 들어서 원주각이 30도고 중심각이 60도겠네 그러면? 그럼 2배 늘어나면 60도잖아. 그럼 이 녀석의 중심각은 120도다. 그럼 2배 늘어나면 2배 늘어나지. 무슨 얘기야 이게? 정비례지. 따라서 원주각 중심각도 정비례. 그럼 결론은 뭐야? 중3 내용이야 이게. 코의 길이랑 원주각도 정비례. 안 쓴다. 알았냐? 중3 거라니까. 그러면 A, B, C는 왜 이 얘기했냐면 아까 내가 사인 법칙 증명할 때 처음에 이 그림 그려졌잖아. 그럼 이 A가 내가 맨 처음에 무슨 얘기했어요? 이쪽 호 입장에서 원주각이라고 그랬죠? 얘의 원주각이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각 A, 각 B, 각 C는 호 입장에서는 얘는 원주각들이겠지. 얘도 원주각이고 얘도 원주각이겠지. 그럼 아까 말한 대로 뭐랑 비례? 호의 길이랑 비례하는 거야. 자, 그걸 좀 기호로 쓰자. 이 녀석의 호의 길이를 LA라고 할게요. 그림 따로 안 그리고 말라 합니다. 그냥. 그 다음에 이 녀석의 호의 길이가 B야. 이 녀석의 호의 길이가 C야. 중1 때, 중3 때 내용에 의해서 각은, 자, 중심, 원주각은 뭐랑 같다? 호의 길이의 비율과 일치한다. 요거랑 요거랑 구분 지으란 말이야. 알겠죠? 자, 확인해보고. 연습. 자, 조금 응용된 건데, 자, 변의 길이에요. 스몰 문자 썼으니까 몸으로 봤냐면 위에 거 써먹는 거야. 이거 아까 문제 풀었을 때도 비슷한 과정 얘기했는데 삼각형이지. 라지 ABC가 삼각형의 내각이지. 그러면 딱 떠올려야 되는 게 아까 연습 문제 풀 때도 언급했던 거 3개 더하면 몇 도? 180도잖아. 자, 근데 호도법으로 하자. 그럼 뭐 할 수 있냐면 아까 연습 문제 맨 마지막에 풀었던 거 같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거를 정리했을 때 A 플러스 B는 파이 마이너스 C죠. 맞니? 다음에 B 플러스 C는 파이 마이너스 A죠. C 플러스 A는 파이 마이너스 B죠. 뭐 하고 싶어? 파이 공식, 각공식. 자, 파이 마이너스 구조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 안 바뀌지. 그러면 사인 C, 사인 A, 사인 B 되지. 부호는 어떻게 돼요? 파이 마이너스니까 양수죠. 그럼 그대로 파이랑 마이너스 부호만 없애면 돼. 자, B지. 됐어요? 자, 그럼 어떻게 쓰면? 위에 거 보세요. 사인 값의 B는 변의 길이의 B와 같대. 사인 값의 B잖아. A, B, C는 어떻게 따르는 거야? 각각의 대각, 대변 대각 관계다. 자, 맞냐? 그래서 각 C의 대변, 각 A의 대변, 각 B의 대변 이렇게 쓰면 그냥 답이 나옵니다. 간단한 내신 문제. 알 수 있겠죠? 요거 많이 쓰지 그러니까. 삼각형 나왔을 때 각 합이 파이라는 걸 이용해서 파이 각공식 쓰는 거 참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거 하자. 자, 이제 코사인 법칙 얘기할 거예요. 아까 교육 과정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선생님 때에는 제일 코사인 법칙, 제이 코사인 법칙이라는 게 있었어. 둘 다 코사인 법칙이에요. 제일 코사인 법칙은 내신에서 많이 썼고 제일 코사인, 제이 코사인 중에서 제이 코사인은 수능에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죠. 제일은 나오지도 않았어. 근데 증명 과정이 선생님 때에는 제일 코사인 법칙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제이 코사인 법칙을 공부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약화됐어. 완전히 빠졌다긴 그렇고 거의 문제집 보면 없는 책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우리 책에는 당연히 나와있죠. 옛날 책이니까. 그래서 책에 의거해서 제일 코사인 법칙도 얘기를 할게. 그냥 이거는 이해만 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1이라는 게 숫자야, 숫자. 알았죠? 제1이다 이게 아니에요. 자, 얘는 방금 말한 대로 굳이 외우지 마세요.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이 녀석은 수능 같은 데에서는 당연히 안 나오겠죠. 단독 사용하는 문제로는 안 나와.
좋은 거지 뭐 니네 입장에서. 자 그러면 책에 있는 거니까 하는 겁니다. 이해만 하세요. 근데 이게 니네가 처음 하는 게 사실 아니야. 잘 봐라. 야 아까 내가 삼각비 빨간색으로 밑줄 쳐놓고 뭐가 제일 중요하다 했어? 변의 길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로 나타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 했지. 써먹는다 했지. 또 써먹을 거야.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다. 우리 삼각비 할 때부터 삼각비는 직각삼각형 아니면 못 써라고 했다. 그럼 써먹고 싶으면 항상 어떤 보조선을 그렸죠? 직각삼각형을 만들기 위한 수선 보조선을 제일 많이 그렸어. 내신 대비 때도 많이 얘기할 거예요. 그럼 직각삼각형 두 개 만들어줬으니까 뭐 쓸 수 있겠지 뭐든지. 자 그렇게 됐을 때 변의 길이를 계산할 거다. 자 물론 여기가 각 A니까 여기 전체가 대변 스몰 A가 될 것이고요. 변의 길이를 이거 먼저 찾아보자. 자 근데 위에 있는 각 A는 지금 보조선 때문에 쪼개졌죠? 그럼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각이 이밖에 없어. 그리고 아이고 이걸 안 썼군요. 여기가 스몰 C고 여기가 스몰 B. 그러면 아는 변이 C라고 했을 때 얘분의 얘는 코사인 구조인 거 이해됐니? 자 따라서 노란색의 길이는 아는 변 곱하기죠. 자 중3 내용이 아니고 보복되면 당연히 안 되겠지. 그 다음에 요 변의 길이도 마찬가지로 찾아보자. 왼쪽 삼각형이 아니라 오른쪽 삼각형에서 각 C가 곱할 수 있겠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B 곱하기 코사인 C 이렇게 되죠. 그럼 관계식이 뭐가 만들어지냐면 얘는 노란색 더하기 파란색. 자 이게 제일 코사인 법칙이에요. 그래서 암기할 필요는 없고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 먼저 쓰자. B 코사인 C. 그 다음에 C 코사인 B. 일단 문제풀이 할 때 우리 요거 풀 때 필요하니까 이번에는 암기하십시오. 알겠죠? 자, 그러면 동일한 과정에서 B랑 C를 찾을 수 있거든. 근데 과정 자체가 복잡한 게 아니라 동일 과정이니까 결론만 얘기할게. 자, 외우는 것도 얘기해 줄게. 자, 이건 어떻게 되냐면 잘 봐. 변의 길이가 A, B, C밖에 없지. 알파벳 순으로 보면은 자, 이런 거예요. A, B, C가 있는데 위에 공식 봐봐. A 다음에 뭐 썼어? 스몰 B, 스몰 C 썼죠. A 다음에 B 쓰고 C 썼죠. 그러면 B 다음에 뭐 쓰냐면 C 쓰고 A 쓰는 거야. 외우는 과정 얘기하고 있다. 그럼 C 쓰고 A를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잘 봐. 외우는 방법. 남은 문자가 A를 썼기 때문에 BC가 나왔지. BC를 썼는데 코사인 각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B 다음에 쓴 게 각이 C를 썼어요. 그러니까 문자 BC가 있는데 B를 썼으면 각은 C를 써. 남은 문자가 BC인데 C를 썼어. 그럼 남은 문자 B는 각에다가 써요.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어요? 자 그럼 그거에 의거해서 쓰게 되면은 얘는 C 곱하기 코사인 남은 문자가 뭐야? A죠. 그래서 라지 A를 집어넣는 거예요. 자 외우는 거 알겠어?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얘는 A랑 C랑 문자의 위치 체인지하면 된다 했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알겠어요? 그러면 스몰 C는 어떻게 계산할까? C를 썼으니까 A, B 쓰는 거야. 그래서 A 쓰고 B 쓰세요. 그럼 남은 문자가 A랑 자 B 남았죠? 그렇지. 코사인 B야. 얘는 코사인 C A 쓰면 되겠지. 자 물론 여기 외우는 게 이렇게 되어 있어. 자 알겠죠? 외우는 여러 가지 방법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 니네가 주목해야 되는 건 J 코사인 법칙이고 이거는 알아야 돼. 니네도 아직 써먹는 거야. 할만하지? 앞에 거보다 낫지 사실. 아니야? 문제 풀 때는 이해가 안 돼. 문제 풀 땐 좀 어려울 거야. 연습을 해야 돼. 자, J 코사인 법칙. 응? 뭐지? 번호 여기 1번 맞나? 2번 맞나? 이거 3번이지. 뭐였다? 3번. 필기할 때 잘 못 짰어. 자, 선생님 때 증명 방법. 다시 말하면 우리 책에 있는 증명 방법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거 두 가지를 다 말씀드릴 거예요. 선생님 기전에는 이렇게. 그리고 J 코사인 법칙 언제 쓰는지 말씀드릴게요. 아까 내가 사인 법칙은 뭐라고 썼냐면 각 두 개 할 때 쓴다 했다 주로. 근데 J 코사인 법칙은 각을 아는 게 한 개 이하야.
이하라는 얘기는 빵개도 포함 아니냐? 0개 포함이야. 아무것도 모를 때도 쓰는 거야. 야, 그럼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말한 걸 잘 기억해봐. 삼각형은 6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대. 변 3개, 각 3개. 잘 들어라. 그러면 각을 0개 알다는 얘기는 반드시 변 몇 개 알아야 되는 거야? 3개 알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0개 포함인데 논리과정상 변 3개를 알 때라는 거야. 각을 0개 안다 포함이라고. 자, 그래서 각 1개 이하 알 때 사용한다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차이점만 느끼면 돼. 사인 법칙은 각이 무조건 2개야. 기본적으로. 근데 코사인 법칙은 1개 또는 빵이야. 일단 활용성으로는 얘가 더 많이 쓸 수 있어. 왜냐면 각이 2개 안다는 게 아무래도 좀 스페셜한 케이스지. 상대적으로 보면. 자, 어쨌든 봅시다. 제일 코사인 법칙 갖고 하는데요. 잘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식 있지? 각각에다가 자, 여기다가 이어서 이렇게 쓸게. 첫 번째 줄에다가 A를 곱해. 두 번째 줄에다가 B를 곱해. 이해만 하면 됩니다. C를 곱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쭉 쓸게. A의 제곱은 B제곱 이거 AB 코사인 C. 다음에 CA. 다음에 코사인 B. 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B제곱은 자, BC 코사인 A. 그 다음에 AB 코사인 C. 이렇게 되지? 자, C를 곱했다. 그러면 CA 코사인 B. 자, C를 곱했어요. 그럼 BC 코사인 A가 되겠지. 자, 식이 총 3개가 만들어지지? 자, 설명을 좀 위해서 얘를 기억, 니은, 디귿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3번 할 거야. 처음에는 2번씩하고 3번씩을 더하고 1번씩을 빼요. 암산하자. 잘 봐라. 2번하고 2번이래. 기억, 니은, 디귿이잖아. 자, 니은하고 디귿이다. 다음에 기억식을 빼요. 이렇게. 자, 그럼 얘랑 더해서 얘 빼는 거야. 그럼 날아가는 게 있다. 잘 봐봐. AB 코사인 C가 여기 있죠? 얘랑 약분 됐니? 그 다음에 CA 코사인 B 있죠? CA 코사인 B 얘랑 약분. 아래 거 2줄은 더했지. 그럼 살아남는 게 누구 살아남아? 얘랑만 살아남죠? 근데 2개가 동류항이죠? 그럼 더하기가 돼. 이해됐냐? 좌변은 어떻게 돼? 2개는 더하고 첫 번째 식은 뺐다 했죠?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되지. 좌변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되고 우변은 요거 2개 살아남은 다음에 2BC 코사인 B 이렇게 돼. 그래서 만들어지는 공식이 이제 니네가 외워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얘를 A는 하고 정리하세요. 그럼 어떻게 돼?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2BC의 코사인 B라는 이게 제2 코사인 법칙 첫 번째 식이에요. 사인 법칙과 마찬가지로 3개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얘도 3개야 지금. 그럼 이거에 파생돼서 나오는 게 3개가 또 만들어져. 자, 그 다음 거는 자, 아까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더하고 첫 번째 거 뺐죠? 이번에는 세 번째 거랑 다시 말하면 디귿 하고 첫 번째 걸 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걸 빼요. 자, 그럼 또 암산해보자. 자, 얘랑 더했어요. 근데 니은을 뺐다. 그 빼기니까 BC 코사인 A 날라갑니다. 그 다음에 AB 코사인 C도 날라갑니다. 그럼 살아남는 게 무게는 CA 2개 살아납니다. 자, 이해됐어요? 자,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 A의 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자, 2CA 코사인 B라고 만들어져. 그래서 얘를 자, 이번에 B의 제곱은 하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요. 자, 넘기면 A의 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CA 코사인 B 이렇게 됩니다. 잠깐만, 요거 하나 아까 잘못 썼다. 아까 요게 얘랑 살아남았지? 저 어디였어? 맞구나. 얘랑 살아남았죠? 아까. 그래서 이게 A입니다. 미안해. A.
정신 나갔다. 정신 나갔어. 됐죠? 계산은 제대로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야, 잘 봐. 두 번째, 세 번째도 있고, 첫 번째, 세 번째도 했어. 그럼 남은 게 뭐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도 더해봐. 그래서 기억식하고 미은식을 더하고 디귿식을 빼요. 자, 얘는 결론만 쓰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암기하는 거 얘기하자. 잘 봐라. 잘 보세요. 두 개 보면서 아까 내가 이거 암기하는 거 알려줬잖아. 비슷한 코스로 한번 얘기해볼게. 일단 C제곱을 알고 싶은 거야. 첫 번째 공식 보세요. 그러면 스몰 a랑 라지 a랑 대변 대각관계 맞냐? 그럼 여기도 얘의 대각인 코사인 C를 써줘야 돼. 자,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A 문자 남은 게 BC잖아. B 문자 남은 게 C하고 A잖아. C 문자 썼으면 남은 건 A랑 B잖아. 그래서 A랑 B를 써. 근데 제곱이야. 이 2도 헷갈린다. 그러면 J 코사인 법칙이니까 제곱이라고 외워도 돼. 뭐 하기 나름이지. 됐니?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똑같지. 공식 구조야 이게. 그 다음에 BC가 어디서 튀어나왔어? BC. AC가 어디서 튀어나왔어? AC. 이해됐냐? 그러면 AB를 썼으면 여기도 AB를 써야겠지. 이게 공식이야. 자, 일단 판단할 때 사인 법칙도 대변 대각 관계가 있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코사인 법칙도 기본적인 공식의 구조는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이 대변 대각 관계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라고. 밑에 것도 다 똑같죠? 다 똑같아. 자, 암기하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꼭 외워야 되는 거야. 수능 니네 볼 때까지. 자, 그럼 지금까지 얘기한 게 선생님 시절에 한 거야. 우리 책에도 써있고. 그럼 니네 시절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잘 봐라. 니네 이거 이미 해봤던 거야. 내가 아까 말했던 게 진짜 중딩 현행하는 애들한테 이 활용당한 얘기해도 알아듣는 게 크게 어렵지 않다고 했거든. 자, 이것도 한번 우리 한번 이해해보자. 잘 들어라. 삼각비 P 쓰고 싶어.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게 수선 그린다는 게 중요하다 했잖아. 얘도 꼭지점을 쓰고 얘기할까?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고요, 여기가 C입니다. 그러면 스몰 A가 여기 있겠죠? 그랬을 때 이걸 수선을 어떻게 그리냐면 저거랑 좀 달라. 여기에서 이쪽에 수선을 이렇게 그어요. 잘 보세요. 자, 그럼 수선 그은 걸 편의상 내가 H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볼게. 이 그림 어디서 봤냐? 피타에서 많이 봤죠? 변의 길이 계산할 때. 오케이, 우리의 시험범위 아니겠냐? 여기가 스몰 C고 여기가 스몰 P다. 자, 그럼 증명을 위해서 미지수를 쓸 겁니다. 여기를 X라고 놓고 여기를 Y라고 볼게요. 이거 알고 싶어. 이 공식 증명할 거야. 얘만 하자. 이거는 어차피 똑같아. 그럼 A의 제곱을 알고 싶어. 뭐 떠올라? 피타고라스. 오케이? 자, 그래서 A의 제곱은 X의 제곱 더하기 자 H의 제곱이죠. 자, 생각. X랑 Y 더하기 C니까 X는 C에서 Y 뺀 거 맞냐? X는 C에서 Y 뺀 거 맞느냐? 그래서 X 자리에다가 C 마이너스 Y를 대입하고 H는 잘 보시면 H의 제곱이지. 이쪽 직각삼각형에서 봤을 때 자, 이거 아는 거야 우리. B의 제곱에서 Y의 제곱 뺀 게 H의 제곱이죠. 맞습니까요? 그래서 B의 제곱에서 Y의 제곱을 뺐어요라고 대입해. 이거 니네도 알아야 돼. 자, 그럼 전개해볼게. 여기 플러스 Y제곱 생기는 거 맞죠? 얘랑 다르다. 이해됐냐? 그럼 남는 것만 쓰자. C제곱, B제곱. 자, 순서대로 쓸까? B제곱, 자, C제곱, 마이너스 2배의 C 곱하기 Y지? 자, 근데 공식이 안 만들어졌다. 뭐가 안 돼 있지? 잘 보시면 Y 문자 잘 봐. Y는 내가 증명하기 위한 녀석이었지 문제에 있는 조건이 아니죠. 그치? 자, 그럼 Y를 없애버려야 돼. 그러면 Y는 이쪽 삼각형이거든. 그럼 잘 보시면 또 나와. 변의 길이를 사인, 코사인, 탄젠트로 나타내기에 의하면 빈번째 직각삼각형에서 변의 길이랑 구하고자 하는 Y랑 뭐죠? 각 A 기준으로 코사인 구조죠. 왜 A를 썼어요? 이쪽 각은 쪼개져서 못 써먹어. 아까 했던 얘기지? 쪼개진 각은 써먹을 수가 없어 지금. 그래가지고 각 A 갖다가 코사인을 잡아 돌린 거야.
자, y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b 곱하기 코사인 각 a라고 할 수 있겠네. 자, 됐나요? 그래서 y 자리에다가 뭐를 집어넣냐면 코사인 a를 b 곱하기 코사인 a를 집어넣으면 이 공식이 탁 하고 만들어진다. 자, 문자만 이쁘게 쓰자. 그럼 bc 코사인 각 a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방금 말한 대로 b 코사인 a가 y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식이 딱 만들어진 거 확인이 됐죠. 자, 이게 여러분들 수준에서 해야 되는 증명 방식이니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곱산 법칙은 학교에서 안 한다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사인 법칙을 예각, 직각, 둔각 갖다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얘는 둔각만 한번 좀 해보자. 직각은 뭐 재미가 없어. 중3 수준이니까. 아, 미안하다. 고등 수준이니까. 삼각비 말고 삼각함수 갖다 한번 얘기해보려고. 좌표표면 얘기하겠다는 거야. 자, 여기에다가 둔각 삼각형을 하나 세팅을 합니다요. 자, 그래서 각을 여기를 A라고 한번 해볼게. 됐어요? 자, 그랬을 때 대변의 길이 여기가 뭐 스몰 A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한번 해볼게. 자, 그리고 요 각을 편각이라고 우리가 불렀지. 시초선에서부터 제거니까. 그럼 얘가 각 A다. 됐니? 그랬을 때 좀 알아야지. 자, 여기 꼭지점이 C입니다. 그럼 이 녀석의 좌표는 당연히 변의 길이 나타낼 수, 좌표를 나타낼 수 있죠. 아까 삼각함수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했었던 전표현하는 방법. 자, 그럼 잘 봐.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얼마야? 요 변의 길이 얼마야? 이쪽 각의 대변의 길이니까 여기 스몰 b지? 맞냐? 그래서 b 곱하기 코사인 편각. 편각이 얼마? 각 a였지. 자,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b 곱하기 사인 편각. 사인의 공식이었잖아. 자, 그 상태에서 수선을 내려가지고 뭔가 좀 바꿀 건데, 자, 이건 대답 실수하면 안 되겠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뭐라고 칠 수 있어? 이 점의 x좌표인데 부호가 음수죠. 이사분면점이니까. 따라서 변의 길이가 b 코사인 a가 아니라 마이너스 b 곱하기 코사인 a지 음수가 아니라고. 이런 초보적인 실수하면 대단히 곤란하죠. 자, 그럼 수선의 길이는 이 점의 y좌표랑 똑같으니까 b 곱하기 사인 a라고 했는데 양수니까. 자, 됐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전체가, 자, 수선 내렸더니 여기도 직각삼각형이지만 전체도 직각삼각형이지. 그래서 피터를 아무거나 돌리는데, 자, 큰 거 기준으로 돌리고. 그럼 빗변의 길이가 현재 큰 거가 a죠? 맞냐? 그럼 뭐의 제곱? 얘의 제곱. 자, 그럼 이렇게 바로 써도 되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C였으니까 요 변의 길이가 스몰 C가 되죠. 그럼 밑변의 길이는 흰색 더하기 노란색이야. 그래서 C 노란색을 더하니까 그냥 마이너스 5지. 자, 이렇게 되죠. 자, 한번 전개나 한번 해보자. 자,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그 다음에 B제곱 코사인 제곱 A가 되겠다. 전개했습니다요. 자, 그럼 보시면 얘랑 얘랑 봐라. B제곱으로 묶이죠? 근데 남는 게 뭐로 묶여? 사인 제곱 A랑 코사인 제곱 A로 묶여버리니까 1이지. 따라서 얘랑 얘랑 더하는 건 그냥 B야. 아, B제곱이야. 그럼 남는 것만 줄줄이 써주시면 됩니다. 자, 남는 거 쓰면 B제곱이 살아남는 거잖아, 결과적으로. 자, 그래서 남는 거 이렇게 써주시면 이게 아까 말했던 첫 번째 공식 요거죠. 자, 됐어요? 이런 식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다. 이게 문제로도 이렇게 나와. 그래서 알겠죠? 그냥 도형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삼각함수 개념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연습 좀 해보자. 아직 못 외웠으니까 요거를 안 지울게. 빨간색. 자, 아까 말한 암기 요령대로 풀어드릴 거예요. 선생님도 그렇게 공부를 했고 예전에. 아, 요거 하나 얘기 안 했구나. 번호가 4번이다.
자, 아까 사인도 파생되는 공식 하나 있었지? 얘도 있어. 자, 얘가 첫 번째 줄 봐봐. j 코사인 법칙이다 보니까 코사인에 주목하는 게 맞아. 맞는데 문제 풀이하다 보면은 코사인 값 찾으세요라는 문제도 많이 나오거든. 그럼 그거를 그냥 얘를 그냥 코사인 A는 코사인 B는 코사인 C는 하고 그냥 정리한 거야. 그게 파생된 두 번째 공식인데 그냥 보면서 확인해 볼래? 첫 번째 거 코사인 A는 하고 정리해봐. 분수 모양 되지? 그럼 어떻게 돼요? A제곱 여기 있으니까 자 얘를 넘기고 넘기는 거다. 그러면 2BC를 양변에 나눠줘야 되죠? 2BC분의 B제곱 C제곱이 있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A제곱이 이항됐으니까 빼기로 바뀌어요. 자 요게 코사인 값 찾는 공식. 특징적인 게 뭔지 알겠어? 변의 길이 3개 알면 코사인 값 무조건 계산 가능. 이거 알고 싶은데 변의 길이 3개 알면 무조건 코사인 값 계산 가능. 독특하게 생겼지? 자, 여기 확인할 수 있고. 자, 이것도 외우는 거 그냥 알려줄게. 왜냐면 곱셈 공식화 한 거야. 이거 2항에서 쓰는 것도 귀찮다라는 거야. 그래서 공식화 한 건데. 자, 외우는 요령도 얘기하자. 코사인 B 갖고 얘기하자. 자, 위에 거 비교해보자. B 문자 있죠? 남은 문자가 A랑 C지. C랑 A지. 그럼 밑에다가 C랑 A를 써. 근데 우리가 코사인 법칙, j 코사인 법칙 공부한 거에 따르면 2가 있었거든. 그래서 앞에다가 2도 써. 그 다음에 BC 위에 보니까 B제곱 C제곱이 있죠. 그럼 동일한 구조에 의해서 C랑 A가 있으면 C의 제곱하고 A 제곱도 써. 그 다음에 아이고 맞구나. 자, 그렇게 했을 때 여기 있는 라지 A가 스몰 A가 되면서 마이너스 처리가 됐죠. 그럼 여기 있는 B도 스몰 B로 바뀌면서 마이너스 처리한 걸로 바뀌어요. 자, 또 연습해볼래? 코사인 C 이만 하면 돼요. 자, C 문자 썼으니까 A 문자랑 B 문자가 남은 거 맞아요? 그럼 A, B를 쓰고 앞에다가 2 쓰세요. A, B를 위에다가 그대로 제곱한 걸 쓰세요. C 문자는 제곱하시고 빼세요. 됐나? 구조 다 똑같죠? 외우는 방법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거 언제 써먹을까? 얘기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은 자, 6번 5번 자, 아까 말한 게 각 한 개 이하라 그랬죠? 그럼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했다. 각 하나만 알 때 또는 각을 아예 모를 때 그 말은 세변의 길이 알 때라고 그랬지? 자, 그 중에 세변의 길이 알 때 먼저 해보겠죠. 자, 다시 말하면 각은 모르는 거야. 자, 보시오. 졸지 말고 보세요. 자, 여기가 세타고요. 여기가 알파고요. 자, 여기가 5하고 7하고 8이 돼. 첫 번째, 코사인 한번 찾아보자. 코사인 세타 한번 찾아보자. 자, 코사인과 물어봤으니까 이거 쓰는 거겠네. 잘 봐. 구조를 잘 보라고. 여기 ABC가 없다고 또 헷갈려 하지 마. 알았냐? 무조건 ABC가 오는 게 아니다. 아까 말하게 내가 분명히 대변 대각관계 얘기했잖아. 잘 들어라. 천천히 할게. 얘의 대변은 8이죠? 그러면 얘가 A면 얘가 스몰 A란 말이야. 이런 할 수 있잖아. 그럼 남은 문자가 BC가 여기 있는 거잖아. 그래서 2 곱하기 나머지 두 변을 곱하는 거고 BC를 위에다가 끄집어 올려서 제곱 처리했죠. 맞니? 그 다음에 얘의 대변이 8이잖아. 그럼 그거는 제곱하는 거를 더해 빼? 빼. 바로 적용하자. 전개하지 말고. 잠깐 이항하지 말고. 자, 이거 외워야 되는 거야. 계산하면 7분의 1 나와. 자, 사인 세타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사인 세타. 사인 법칙 써야 돼. 사인 법칙 써볼래? 이대로. 사인 법칙 쓰면 어떻게 돼? 사인 세타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얘랑 대변 대각관계니까 자, 아까 썼던 게 이거였죠? 사인 세타분의 대변 이거지. 맞냐? 잘 들어. 하는 이유가 있어. 그럼 공식화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사인 알파분의
7이지. 대변대가. 무슨 문제점이 생겼죠? 아까 내가 사인 법칙 뭐라고 얘기했죠? 각이 아무리 적어도 2개는 알아야 된다 했지. 많은 각이 있나요? 없죠. 그럼 사인 법칙 못 쓰는 거야. 느꼈지? 단순히 암기하지 말고 안 되네. 이런 거 좀 느끼고 해보라. 알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인 법칙을 쓰면 안 돼. 왜? 각을 아니까 없잖아. 그러니까 못 쓴다는 거야. 자, 그럼 다른 방식. 수학은 항상 과거에 했던 정보를 총동원하는 거다. 코사인 알면 사인을 알 수 있잖아. 뭐 갖다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잖아. 됐냐? 쓸 수 있지. 그래서 일단 사인 제곱을 찾아.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49분의 1이죠. 자, 이해됐어요? 그러면 사인 세타는 뿔반대. 자, 16 곱하기 3이냐? 그럼 4 루트 3이지. 둘 중에 뭐만 다를까요? 플러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해하고 공부하자. 삼각형이죠. 삼각형이죠. 그럼 각이 아무리 커봤자 180도 못 넘어가죠. 179.999 이런 건 되잖아. 180만 안 되면 되잖아. 어쨌든 좀 모자라면 되잖아.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이 세타의 범위는 180도를 못 넘어가. 우리가 공부한 거에 따르면 몰사탄고 개념에 의하면 180도까지는 몰사니까 둘 다 플러스지. 그러니까 사인은 100% 플러스라고 합니다. 이해하고 공부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양수만 답해요. 자, 됐어요? 그 다음에 알파도 썼잖아. 사인 알파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사인 알파. 자, 이번엔 사인 법칙 쓸 수 있나? 볼래? 만약에 가능하다면 한번 써보자. 우리는 아직 경험이 없잖아. 자, 사인 알파분의 대변인 7이죠? 그럼 그게 뭐랑 같아요? 공식에 의하면? 사인 세타분의 8이지. 사인 세타분의 8이지. 근데 방금 사인 세타를 찾았잖아. 그럼 쓸 수 있지. 여기다가 뭐 대입해? 7분의 4루트 3 대입하면은 계산 돼요? 안 돼요? 되죠. 이게 소수령 스타일인 거야. 이거 찾으세요. 이거 찾으세요. 이거 찾으세요. 조금 어렵게 나오면 이거 찾으세요라고만 나오는 거지. 내신 문제. 알겠니?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계산을 해줄게. 하면은 계산하면은 2분의 루트 3 나옵니다. 자, 요거 계산하면 2분의 루트 3 나옵니다. 자, 됐죠? 그러면 조금 어려운 거 해볼까? 이놈의 시간도 왜 이렇게 빨리 갈까요? 선생님 내가 너무 천천히 해서 그런가? 제이 코사인 법칙까지만 해야겠네. 아니 뭐 어려운 거 해야 되는데. 자, 보자. 좋아하지 마. 자, 보십시오. 삼각형 ABC가 있는데, 자, 스몰 A 플러스 스몰 B가 12이고, 스몰 B 플러스 스몰 C가 변의 길이야 다. 스몰 C 플러스 스몰 A는 8이랍니다. 이때 세 각 중에 가장 큰 각의 크기를 계산해 보아라. 이거 어디서 봤지 않았니? 다 돼가지고 어디서 했냐? 양변 더하는 거 기억나냐? 또 기억 안 나는 거 할 거야? 수학 3에서 했잖아. 여러 가지 방정식 같은 거 할 때 했잖아. 자, 그러면 좌변에 A, B, C 두 개씩 있죠? 말로 한다. 그럼 2로 약분 가능하지. 15요. 그래, 15네요. 자, 그럼 알 수 있는 게 A 플러스 B가 10이니까 C는 3이죠. C는 3이죠. B 플러스 C가 10이니까 A는 5냐? 그러면 B가 7이냐? 맞지? 이거 했던 거야. 자, 그럼 그랬을 때 변의 길이를 지금 찾았는데, 그럼 잘 봐. 가장 큰 각은 누굴까? 대변 대각 관계 따졌을 때 변의 길이가 가장 큰 녀석이 무조건 대각이 제일 크지.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녀석의 대각이 가장 큰 거야. 변의 길이가 가장 길잖아. 자, 이해됐어요? 그래서 나는 뭐를 찾을 거냐면 코사인 B를 찾을 거야. 자, 이 공식이죠?
적용해보자. 어떻게 돼요? 자, 외운 대로 하자. 이번에 알파벳이니까 이제 적용하기 쉽잖아. 자, B 문자 썼으니까 스몰 A랑 스몰 C 남은 거 맞냐? 두 배에 스몰 A랑 스몰 C 3 곱하기 5죠? 오늘 문제풀이 숙제하면서 연습해봐야 돼. 알겠지? 너무 어려운 건 오늘 안 합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얘랑 그대로 끄집어 올렸죠? 그 다음 이 녀석의 대변인 C의 제곱을 빼면 되지. 자, 됐죠? 그럼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래 얘들아. 얼마라고 했어요 아까? 120. 그래 120도. 그리고 왜 120도라고 확정 지었어? 생각하고 공부하자고 항상.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래. 내가 지금 찾고 싶은 건 가장 큰 각의 크기 B지. 미지수가 각이지. 이런 걸 뭐라고 불렀어? 삼각 방정식 맞냐? 원래는 그래프지. 맞니? 그래프 그랬어 안 그랬어? 그렇습니다. 안 그랬잖아. 생각 기계적인 대답을 할 거야? 안 그랬잖아. 왜 안 그랬어? 각의 범위가 각의 범위가 어쨌든 얘는 삼각형이니까 0도에서부터 180도 사이 아닌데요. 그럼 아까 내가 외우라고 했었던 몇 도였어요? 120도죠? 120도밖에 이 범위가 없어. 그래서 내가 외우라고 한 거야.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잖아.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요좌표라고 얼마? 120도 3분의 2파이. 알겠습니까? 자주 나오니까 외우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B는 120도. 됐죠? 자, 또 자, 이 문제는 사인하고 코사인을 같이 쓰는 문제예요. 그냥 써줄게. 사인 법칙하고 코사인 법칙 같이 쓰는 거예요. 사인하고 사인이라. 자, 뭐냐면 어려운 건 아니다. 자, 여기 이등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큰 삼각형이 있는데 여기가 45도고 여기가 30도고 자, 여기가 루트 1의 변의 길이가. 자, 그 다음에 요 변의 길이를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선생님 생각은 이래. 일단 얘랑 변의 길이가 같다는 게 있으니까 좀 찾아야 되지 않겠니? 그럼 무슨 공식 쓸래가 할 때 좀 고민이 건데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 그 삼각형 기준에서 봤을 때 각 두 개 알죠? 그럼 무슨 법칙? 사인 법칙. 알겠지? 자, 그래서 사인 법칙을 첫 번째로 활용해. 그러면 바로 하자. 사인 45도분의 대변이 자, 요거를 x라고 할게. 그럼 어떻게 돼요? 사인 30도분의 이렇게 돼. 자, 몇 번 쓰니까 외워지지 사인 법칙을. 자, 그래서 계산하면 1이야. 자, 그러면 얘도 1이고 얘도 1이야. 자, 됐나요? 그 다음에 A 찾는 거잖아. 그럼 A 찾으려면 이제 뭐 할래? 뭐 할래요? 자, 잘 봐. 아까 내가 기준을 뭐라고 했어? 각 두 개 알면은 사인이고 각 한 개 이하면 코사인 법칙을 쓰는 경우가 많다고. 그럼 이거 찾는 거니까 두 가지 시선이 있겠지 사실은. 전체 삼각형에서 계산할 거야? 요 삼각형에서 계산할 거야? 두 가지 시선이 있을 텐데 얘가 갖고 한번 해보죠. 오케이? 그러면 얘는 요 각이 135도지. 각 몇 개 알아요 그러면? 물론 이등변이니까 이 각도 계산할 수 있기는 한데 표면적으로 보이는 건 각 하나밖에 몰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코사인 법칙을 한번 써보자. 그럼 공식대로 해볼까요? A의 제곱은 BC겠지? 나머지 변이니까. 그러면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B, C 코사인 뭐였어? 이 녀석의 대각 135도. 또 코사인 135도 뭐야 또 헷갈리지? 머리가 멍해지지? 어떻게 계산해? 잘 모르겠으면 뭐 하라 했어? 그래프 아니면 각공식 써도 되지. 자, 혹시나 얘기한다. 코사인 135도는 자 180도에서 45도 뺀 건가요? 파이 마이너스 45도죠? 짝수 파이니까 코사인 그대로죠? 그리고 파이 마이너스니까 2, 4분 면각이네.
그럼 코사인은 마이너스 붙여야 되네. 맞냐? 그래서 코사인 45는 얼마? 2분의 루트 2. 그럼 얘랑 상쇄 되니까 2 플러스 2 곱하기 2분의 루트 2. 뭐 이딴 식으로 되나 보다. 그래서 계산하면은 2 플러스 루트 2